스루프타임즈 2023년 4월 1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주제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주요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의사 결정이었음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편집 내용의 첫 화면을 무엇으로 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유튜브에서 유키즈 동네 혼술이라는 일본에 사는 한국인이 어디 그 식당에 취직해서 사는 젊은 청년인 것 같은데 혼술에 대한 그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말에 어떤 동네에 있는 이 가정집 말하자면은 그 술집에 가서 먹는 내용을 찍힌 겁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그 동네 노인들하고 노인 부부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노인이 하는 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들 연금으로만 사니까 우리 같은 연령대 사람들만 와,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그 첫 편집 내용에 넣어봤습니다. 연금으로만 사는 세대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과거의 추억으로만 먹고 사는가? 고령층 세대가 뭔가 생산적 활동을 그 하늘이 불러주기 전까지 뭔가 그래도 이 개인적으로나 또는 국가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이기도 합니다. 연금만 가지고 산다 그러면은 너무 그 후 세대한테 빚지고 사는 기분만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측이 비어서 뭐 넣었다기보다는 기분이 좋은 내용이라서 그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 리그의 약자겠죠. 100호골 장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유튜브에서 캡처를 했는데 바로 그 치는 장면입니다. 발로 오른발로 킥을 치는데 앞에서 막으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뭐죠? 그거 방어용으로 하는 거죠. 나 이 용어를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화면 캡처는 요게 딱 치고 나서 공이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키퍼가 이걸 잡으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골이 들어가서 골키퍼는 바닥에 뒹굴어지고 골이 들어가서 여기 튀어서 안쪽으로 들어간 장면입니다. 자, 공이라는 게 킥을 어떻게 차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곡선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탁 들어가는 그 장면, 그리고 골 후에 포효하는 장면, 동료가 축하해주러 뛰어오는 장면, 이 친구가 패스를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기분이 좋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2, 3일 사이에 그 미국 도청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는데 몇 뉴스들을 모아보면서 어떤 제목이 좋을까 하다가 좀 중성적인 표현으로 시긴트 신호 정보라는 거 이번에 새롭게 배우게 돼가지고 시긴트 신호 정보라고 좀 표현을 해가지고 뉴스들을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청와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도청 문제는 국가안보 1차장과 미국 당사자들이 대화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코리아 타임즈 남인우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국가안보 제1차장이 그 방미 전에 실무진으로 가가지고 뭔가 협의를 할 예정인 모양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현재 그 대통령 관저죠. 옛날 국방부가 쓰던 건물을 쓰고 있는 거고, 요거는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공동 기자 회견하는 건데, 여기에 제가 이런 결론 같은 의견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만약 한국과 미국 사이에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이념적이라면 그러면 거기서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최근에 말하자면은 그 뉴스를 보면서 갖는 그 결론 같은 의견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이 이름이 뭐 김무슨으로 돼 있는데 안보 제1차장인 모양입니다. 블룸버그 내용에 이정호라고 한국인 기자인데,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스파이 활동을 일축한 한국 정부는 강력한 유대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미국과의 불화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여전히 견고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본 쪽에서는 많은 뉴스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찾아본 것은 상경신문에서 산케이라고 발음을 하겠죠. 미 한국 정부를 감청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둘러싸여 기밀문서 유출 문제로 보도했다, 이런 얘기인데, 워싱턴 사카모토 가치유키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결국은 한국이 이 포탄 155mm 호환성 있게 쓸 그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냐 마냐, 근데 실질적으로 보냈는데, 한국은 우리가 최종 소비자가 미국으로 알고 보낸다라는 입장을, 러시아 입장을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데, 안보 퇴임한 김성한 안보 실장이나 또 외무 비서관 퇴임한 그런 사람들의 내용이 감청되었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 표현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도록 미국의 압력이 걸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고 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었고, 우크라이나 포탄 제공을 직접 요구하는 것도 경계했다라는 표현으로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가 일본 쪽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온 거고요. 또 푸틴이 미리 선제적으로 한국이 포탄을 공유한다면은 문제가 크게 발생할 거다 라고 또 협박이 사전에 또 있었죠. 그런 게 있는 게 현실인 거죠.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에서 두 가지 뉴스가 떴는데, 미 도청 의혹에 신난 중국, 한국 정부 무력하다고. 뭐 중국은 어떻게 했는지 파이낸셜 뉴스 쪽에서, 우리나라 매체 쪽에서는 파이낸셜 뉴스 쪽에서 두 가지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베이징 정지우 특파원인데 물 만난 고기 마냥으로 강한 비판을 쏟아낸 매체가 나왔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 첩보 감시 활동의 중대 피해 지역이라며 한국의 자주성과 권리를 미국이 뼛속 깊이 불신하고 존중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라고 표현했고, 한국 신보인데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고 자극적인 기사를 주로 다루는 매체로 꼽힌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영 매체도 그 주권 침해라는 용어를 쓰면서 양국 관계의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표현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미 유출 경위 조사, 미 중 관영지 한국에 대한 불신 드러나 거의 같은 건데 그 주요 소제목으로 우크라이나전 기밀 문건 파장 확산, 미 전현직 정보관리자 수백 명, 국방법무부 조사 쉽지 않을 듯, 우크라 반격 계획 일부 변경했다. 러 배우설 서방 측 조작도 제기. 이렇게 되는데 제 느낌은 한미 갈등을 조장하는 중국 언론이다. 증거는 없지만 문재인 정권 때도 더 감청이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나온 건은 우크라이나의 포탄 제공이 주요 이슈인 것 같은데 문재인 정권 때는 도청할 만한 게 없었겠느냐, 이런 의문도 좀 가져보는 거죠. 기왕에 이렇게 노출이 됐다면은 아까 그 안보 1차장이 김태효군요. 한미 공개된 정보 상당수 위조됐다고 평가한다. YTN 뉴스인데 NSC 유출 가능성 없다. 부인했습니다. 일축하고 그리고 그 김태효는 한미 공개 정보 상당수 위조 평가 일치한 의견을 했다. 이렇게 하고 위조된 사안이라 미의 입장 전달할 것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한미 동맹에 이거는 변수가 안 된다. 한미 정상회담 2주 앞두고 미국을 찾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렇게 그 위조됐다고 평가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고위 관계자는 YTN의 야당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고위 관계자도 문재인 정부 때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로 활용했던 공관이 다 뚫렸다는 말이냐며 민주당은 자기 발등에 찍는 자외행위 논평을 자제할 것을 권하고 싶다고 비판했다는 내용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보죠. 만약 서로 감청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면 그러면 각 정부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바보 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서로 있었다 하더라도 부인해야 이 까놓고 해서 각국의 체면이 쓰기는 하는 거죠. 있었다 팩트라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은 그게 아니다, 위조됐다, 그런 거로 지금 결론이 나고 있는 중이죠. 조사는 계속할 예정이고 최근 유출된 문서와 과거의 침해는 어떻게 다른가. 또 뉴욕타임즈인데 13년 전에 위키리크스가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죠. 흔들리는 동맹국에 대한 의구심, 날카로운 팔꿈치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할 때 이 엣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팔꿈치, 엣지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궁극적인 붕괴와 이란의 핵폭발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별을 주었었다. 13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실제 행동하는 건 없죠. 시나리오가 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33만 발의 탄약을 공급하겠다는 한국의 비밀 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사가지고 가는데 결국은 우크라이나 갈 거 뻔히 알고 있지만은 이 지금까지 공개된 문서 이게 위조됐다는 거겠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보는지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유출된 문건이 나타나기 전 최근 수도 서울을 방문한 정부 관리들은
전쟁 지원을 위해 대량 생산되는 155mm 포탄을 보낼 계획이냐는 기자의 질문을 피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 거고요. 또 EU 에서는 찾아와 가지고 직접 그 포탄을 무기를 직접 또 제공해라 라고 요구한 것도 사실이죠. 이제 세계는 미 국방부의 해상 수송 일정과 수송 비용 추정치인 2,600만 달러를 보게 됐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포탄을 사가지고 어떻게 우크라이나까지 보내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비행기로 수송할까요?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 군 수송기, 이런 거지만은 그런 수송 일정도 이번에 노출이 됐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데올로기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말에 제가 방점을 좀 찍고 싶습니다. 아까 첫 화면에 이 대립과 갈등이 이념적인 게 근본 원인이라면은 거기서 우리는 더 논의를 중단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라고 알페르로 비치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전문가로 대규모 정보 재앙으로 끝나는 인터넷 싸움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최근에 며칠간의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바늘 찾는 기분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팩트가 뭔지 이런 거가 사실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건초더미 속에 이 말하자면 바늘찾기라는 게 원래 얘기인데 최근에 비유를 한다면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바늘 찾는 기분이다. 이런 기분입니다. MBC 뉴스 쪽에서는 한국 미 국방부 문서 유출 이후 적절한 조치 요구할 것이다 라는 뉴스를 또 했는데 이 보도한 내용이 3명의 기자입니다. 댄도 루스, 스텔라 킴, 메간 루보위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공동 보도 내용이라면 그만큼 신중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겠죠. 이게 만약에 한국계 직원일 수도 기자일 수도 있겠고요. 스텔라 킴 했으면은 김아무개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당국자는 또한 일부 정보가 조작될 수 있다는 암시들이 있다며 문서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미국 고위 관리도 또한 문서들 중 일부가 변경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 동맹국 도청 의혹에 프랑스, 이스라엘 허위정보 선긋기라고 또 추가적으로 연합뉴스 권수연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우크라이나전은 탄약 먹는 하마, 미군 재고 빨간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호정보 시긴트라는 미국 정보기관이 전화통화나 전자메시지를 도감청에서 수취한 정보라는 의미가 시긴트다. 이런 용어를 이번에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문건 유출에 대한 조사가 착수됐다는 공식 입장에 어떠한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은 긍정도 부정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이스라엘도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프랑스와 이스라엘 반응이라기보다도 그런 쓸데없는 그런 게 유출이 되고 허위, 거짓이다, 페이크다, 이런 식으로 프랑스가 여기에 왜 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가 도청을 당했다는 걸 인정을 하면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긴 있다 하더라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게 국가의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경제TV 뉴스를 몇 개 좀 관심 있는 거 모아봤는데요. 단독 방사청 한화대우조선 합병 의견 문제없다 전달한 듯 확정된 게 아니지만은 아니 그 다른 모든 외국이 그 승인을 했는데 왜 그 공정위에서 딴지를 걸고 있는지 이게 또 웃기는 그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신중하게 뭐 하겠다는 좋은 뜻으로 뭐 해석을 뭐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시간이 급한데 또 미 재생에너지 시장 정보 파악 김동관 전문 투자사 고문 맡아. 자, 그 미국 그 코네티컷 스탠퍼드에 위치한 사모투자라고 샌드 브룩 캐피털이라는 회사의 고문을 맡았다. 이게 돈을 넣고서 거기 고문까지 맡은 거지 어떻게 하는 건지. 어쨌든 그 미국의 그 재생 에너지 정보를 통해 가지고 태양광 중국산 말고 한국산 태양광을 좀 팔아야 되겠다. 한국 그 지난 정권은 모두 싸구려 그 중국산을 갖다가 썼는데 그게 수명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태양광이 수명이 다하면은 그거는 결국 유해 폐기 물질이 엄청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은 향후 그것은 재활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또 환경 문제를 또 하나의 또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그런 게 되겠죠. 어쨌든 그 하나 그 에너지 이 태양광 에너지 판매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시장 정보를 위해서 이렇게 그런 이 샌드브룩 캐피탈의 고문까지 맡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현재 그 삼성전자가 감산을 결정했지만은 결국은 점유율 때문에 웃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 화성 쪽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전경이 되겠습니다. 일본은행 우에다 신임 총재가 첫 회견 물가 안정 달성이라는 미션의 총완성에 주력한다고 표명. 물가 안정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금리 인하다 뭐 이런 거 보다도 중앙은행의 역할이 그 결론적으로 물가 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로 금리 정책, 시간축 정책, 양적 완화 정책, 양적 질적 완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초로 다양한 비전통적 정책을 실시했던 게 일본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그 관료 출신이 아닌 경제학자 출신으로서 이번에 맡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실무를 안 해본 그냥 학자 출신으로서 그 일본 은행장이 됐다는데 뭐 어떤 경우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은 이 댓글 중에서 그 1순위로 나온 마부치 마리코라고 경제 분석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회견을 보면서 인플레에 관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학자와 정책 실행자의 차이점에 대한 견해까지 그리고 정부 은행의 공동 성명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이제 그 댓글을 전문적으로 또 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물가 안정만이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어저께 다카시 요이치 그 경제학자의 그 보도 아니 그 기고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저도 그 배우는 입장에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중앙은행이 금융정책을 주로 하고 정부는 재정정책을 하겠죠.
그게 서로 이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는 건데, 금융 정책의 물가 안정만이 아니고 고용 확보 목적이 듀얼 맨데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저는 솔직히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젬병이기 때문에 뭐 아는 바도 없지만은 이렇게 그 뉴스를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를 언론은 더 공부해야 된다. 저만 몰랐던 바보는 아니다, 이게. 근데 그 언론 기자들이 질문하는 걸 보면은 물가 안정에 너무 치중하는데, 고용 확보라는 것도 이 취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래도 그 실업률이 그래도 낮은 편이다 하는 거를 주장하는 거고요. 한국을 이번에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보통은 G7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이번 그 현대 비즈니스에서는 한국을 이제는 그 일본과 같이 비교한다는 의미에서는 큰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마뉴엘 토트, 코로나에서 노인집에 떨어졌다. 젊은이의 생활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소멸로 몰아넣는 것에 정체해서 민가부라는 언론 매체의 뉴스인데요. 이 에마뉴엘 토트라는 그 프랑스의 뭐가 철학자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얘기를 그 보도를 했습니다. 어, 굵은 글씨, 교육의 계층화가 나라를 분단한다. 코로나 사화로 노인이 지배하는 나라가 돼간다. 민주주의 앞으로도 파괴되었고 잘못될 거다. 고학력자는 극단적인 우익정당 권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한다. 리버럴한 민주주의에서 자유로운 과두제를 이 사람은 주장한다는 거죠. 이 리버럴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그 진보적인 표현의 자유민주주의, 리버럴이라는 게 그게 자유라고 번역을, 리버티 할 때 리버럴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수 쪽에서 쓸 때는 프리덤이라고 쓰는진 모르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의 그 민주제도, 선거제도 뭐 이런 거 가지고 과연 우리가 현재 민주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냐. 그러니까 과두제이긴 한데 자유로운 과두제 뭐 이런 쪽 아니겠느냐. 글쎄요. 이게 뭐 세계 그 숨겨진 세계 정부가 또 이런 쪽을 원하는 건지 어떤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일본 구마모토 현이 그 반도체 공장이 져지면서 뉴스에 좀 나오는데, 도쿄 뭐 FM이라고 뭐 어떤 그 유명한 매체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FM 방송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경제 파급 효과가 10년간 4조 2,900억 엔이라고 추산, 세계 중에서 과열된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뭐 해설하는 방송을 했다. 우리 삶의 필요 불가결한 반도체, 반도체 제조의 경제 파급 효과는 절대, 차세대 반도체의 개발에 나선 일본, 뭐 이런 주제로 FM 방송을 한 내용을 또 소개를 했습니다. 또한 한국 판학인데 파나소닉이겠죠. 한국 판학, 일본에 5천억 이상 배당, 훨씬 먼 공작기계 두뇌 국산화. 조선일보 일본판 뉴스인데, 일본 파나소닉 한국 법인이 있는데, 한국하고 장사를 잘해서 공작기계, NC라고 보통 그러죠. 제어장치, 뭐 CNC 선반, NC 선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공작 기계를 만들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쪽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일본 거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작 기계.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를 잘해서 6천억 원의 그 배당을 확인했는데, 외국계 법인들 원먼 코리아 뭐 이렇게 그 얘기하는 데는
매년 이익 배당을 안 하고 몰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 일본 거 뭐 도레이 물산 거 한번 해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M 이런 쪽 것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미국 3M이죠. 이익 배당을 그 한 3년치 몰아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 그 경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이익이 나면은 이익 잉여금으로 유보했다가 경영이 더 좀 계속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 가서 배당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NC는 이게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네요. 수치 제어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C는 뭐가 컴퓨터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N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언제 들어본 것 같은데 잊어버렸을 거예요. 제가 두뇌에 해당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비주고치라는 데서 상장사 36곳 감사 의견 거절 등의 상장 폐기 위기 했는데, 저 왼쪽은 코스피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건 코스닥인데, 역시 코스닥이 제가 주로 그 스르프 분석하는 것은 코스피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를 하면은 대부분 뭔가 그 이 회계 투명성, 저는 주로 그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재고자산과 그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을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분석을 하는 입장인데요. 그 원가 회계라는 게 그게 분식을 원래 그 유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주가 유지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그런 유혹에 대부분 넘어가고, 많은 기업이 그 이 코스닥에도 상장돼 있는데 의견 거절이 나왔다는 데가 그 이렇게 많다는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렇다. 이 자관 상장사들은 그러면 곤란하지 않느냐. 비상장 사람인 내 모르겠는데, 그리고 코스피 중에서도 지금 이거는 한번 쫙 한번 좀 기억을 좀 해둬야 될 때 같아요. 바이오젠이라는 데도 이름은 들어봤고 저도 좀 해본 적이 있는 것 같고, 선도전기라는 하이트론 시스템즈라는 데도 있고 일정실업이라는 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 필룩스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의약품 계통인 것 같고, 저간 감사 의견 거절이 되면은 분식회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도 뭐 이름들이 꽤 많은데 버킷 스튜디오라고, 어, 저 이거 분명히 그 분석을 해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래요. 어, 그렇고요. 뭐 건설 회사도 있고, KH전자라는 데도 있고, 뭐 이름들이 쭉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지 회사도 있네요. 국일 제지. 뭐 이런데 것을 굳이 뭐 분석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 뭐 그 분식회계 그 제대로 그 감사 의견 거절을 안 당한데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다 불명확한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재고 자산 하나만이라도 회계가 좀 투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한은 기준금리 연 3.5%로 2회 연속 동결. 뭐 분기별로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물가 상승세 둔화, 실리콘밸리 뱅크 충격파 고려해서 올해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 게 한 1.6% 정도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장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주목한다고 그랬는데, 금리 인하,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하면 우리 금리 인하 하기 어려울 텐데요. 일본 빼놓고는 독자적으로 일본은행은 소신껏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양적 완화를 하는 것도
국채 발행을 통해서 했는데, 또 그 상황에서 국채 발행하면은 일본이 뭐 세계 최고의 채무 국가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뭐 천조 채무 재정 적자가 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어떨지 뭐 이런 거시 분야는 진짜 제가 다루기 어려운 거지만은 사실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데기 때문에 2008년부터 지금까지 기준금리의 그 변동사항인데, 2021년부터 해가지고 2022년 작년부터 이렇게 급격히 금리 인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금리 그 동결을 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배운 대로 중앙은행의 역할이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고용 확보하고 연계해서 뭔가 또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역할이라는 게 금리만 가지고 물가 안정만 요즘 치우치고 있는데, 우리가 빼뜨리고 있는 게 고용 확보. 이거 같이 좀 어떤 통계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은 그거 그 고용 동향을 매달 이렇게 발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왜 할까 뭐 했는데, 그거 결국은 그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어, 그래야 그 물가도 어떻게 돼 가면서 고용은 또 어떤 상태다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개월 만에 남겨냥 작전지도 꺼낸 김정은, 전방 군당정도 직결했다. 연합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김정은이가 요 지도상을 보면은 서울 평택 가리키면서 남대응 불가능, 군사행동 실무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뭐 쭉 그 작전 공세적 작전 계획 논의 가능성을 했다는데, 결국은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자기네들도 전쟁 억제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우리 남측에서도 군비 증강을 하는 게 전쟁 억제력이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서로 그 못 쳐들어오게 그 전쟁 억지력을 강화해야 된다.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성, 핵을 빼놓은 여러 가지 다양한 군비 확충을 하고 있는 거지만은, 북한이 하는 것은 다른 거는 따라오기가 어려우니까 오로지 핵 쪽으로 전쟁 억제력, 공세적 확대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단거리 미사일 이런 거로 해서 수틀리면은 서울이나 평택 미군 기지가 있는 데니까 거기다가 그냥 공격한다? 글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북한은 지구상에서 없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타이완 테크 조현범 회장 횡령 및 배임 혐의 공소 제기. 요거는 3월 31일자 뉴스인데, 이 한국타이어 결산 내용은 별도로 2022년도 실적을 제가 별도로 분석을 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딴 일이나 뭐 특별히 무슨 그게 보다도 그 공정위법 거래인데,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요게 이제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그 자회사 같은 데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거를 고발하고 뭐 이게 내부 고발자 없이는 이거 걸리기 어려운 거거든요. 싸게 샀니 비싸게 샀니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내부에 어떤 불만자가 나와가지고 이런 내용도 이렇게 고발을 했겠죠. 법인 차량 사적 사용, 이사비 대납, 가구비 대납, 법인카드 사적 사용, 계열사 자금 사적 대여 뭐 이런 건데, 이게 공금 횡령 및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조현범 씨라는 분이 2세 경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3세 경영이 아니고
요게 이제 뭐 이 수갑 차가지고 체포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요 옆에 분들은 뭐 형사분들인데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제 그 대동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방송에서 그 이렇게 그 찍혀졌던 모양입니다. 연합뉴스 요게 이제 3월 말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에코프로 삼형제 실적도 날았다. HN 영업이익 2748.9%. 뭐 이렇게 뉴스 제목을 해서 뻥튀기를 하는데, 조선비즈 권유정 기자인데 에코프로 매출 202.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233.2%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매출 원가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했으니까 차이는 2.5% 정도뿐이 차이가 안 나죠.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매출이 다 연결입니다. 203.5% 증가했는데 매출 원가가 더 증가해가지고 에코프로 BM은 영업이익은 161.3%가 증가한 것으로. 그리고 에코프로 HN이 있는데 이게 그 언론 지금 제목은 이런 데다가 따는 게 아니고, 에코프로면은 에코프로 정도로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건 규모가 작거든요. 매출이 594억 원에, 물론 이제 매출이 179.5%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뭐 작년에 그 1분기에 4억 2천만 원인데 이번에 119억 원이니까 이 산술로 그 비율을 그 산출하면은 2747.1%가 나옵니다. 요게 그 회사가 한 것은, 요건 제가 산출한 거고요. 회사가 산출한 것은 물론 2748.9%입니다만은 요게 이제 그 뭐 100만 원 단위로 제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지 약간의 낮게 차이가 있지만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기자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제시한 걸 그대로 하지 말고 본인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게 맞는지. 그래서 일치하면은 그거 그렇게 검증을 한 다음에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면은 그 원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만약에 연간 사업 잠정 실적할 때는 그 증감 원인을 쓰게 돼 있는데 분기 때는 그 의무도 없죠. 그러면은 보통 그 회계적인 표현으로는 2022년도 1분기가 워낙 낮은 이익률이라서 그 기저효과에 의한 상승률이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금액상은 뭐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아마 표현을 할 겁니다. 뭐 별걸 가지고 다 딴지건다고 또 그렇게 말하자면 조선비즈 그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할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에코 프로비엠 삼형제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큰형 얘기만 해라. 큰형 얘기만, 나머지 그 세 가지를 다 그 제목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뭐 적어도 그 뭐 233%라 그래도 상당히 그 경영 성과가 크게 상승한 거니까 그 정도만 해도 눈길을 끌기에는 충분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근혜 첫 외출 동아사 방문, 의원 스님과 오찬, 지지자와 악수, 헤럴드 경제 보도 내용인데요. 뭐 흰 정장을 입고 그 하고 이거 수행하는 사람이 그 이 변호사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굳이 뭐 이런 거를 그 슬픈 그 타임즈에 좀 넣어야 되겠는지 뭐 생각을 좀 하다가 그냥 넣는데요. 유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오랜만에 나들이 오셨는데 좀 편안하게 왔다가 가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정치적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내년 총선이 1년 앞인데, 그 말하자면은 이제 그 윤 대통령의 그 특별 그 사면 조치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왔죠. 그래가지고 건강이 매우 악화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완전히 이제 할머니 얼굴이 된 것 같네요. 우리 그 근혜 언니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의견은 그래요.
아까 뭐 그 코로나 사화 때문에 노인 천국이 됐다 뭐 이렇게 그 프랑스 철학자는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정치 쪽에서는 늑다리 꼰대들은 좀 이제 좀 일선에서 물러나고, 일본 그 유신회, 이런 젊은 그 중장년층들이 대거 이 지방선거에도 이 오사카 대단한 데인데, 그런데도 하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도 조금 더 그 세대 교체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존경할 만한 사회계층이 없는 나라에서 판치게 되는 것은 종교 백화점이고, 또한 사이비 종교까지 판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사회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럴 수 있어야 되고, 내부 분란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려면은 제가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왕조 이씨 조선은 없어지고, 또 이 식민지를 당하면서 이득을 받던 그 귀족자기를 받던 사람들이야말로 그 사람들이 이제 친일 세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다들 그 평민으로 돼서 자유민주주의 그 평등권이 있는 신분 제도가 없는 나라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신분 제도가 없어진 거는 맞지만은 한 이 경제 발전하고 70년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가 아니고 사실은 사회적 계층이 형성된 거 맞죠. 그리고 이제 뭐 경제적으로 따진다면은 상류층, 그 다음에 뭐 중산층, 하류층이 있는데, 스루프 타임즈에서도 몇 번 다뤘지만은 코끼리 커브라고 해가지고 중산층이 자꾸 없어지는 이런 경제 구조가 자본주의 구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은, 뭔 얘기하다가 제가 약간 좀 사이드로 빠졌습니다만은, 이 어떤 그런 어떤 뭐 국민의 그 정신적인 지주라고 그럴까, 그런 계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슈퍼리치라는 것도 좀 취급을 했습니다만은, 돈도 있으면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렇습니다. 너무 그 이상향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중국 반도체 수입국으로 전락, 이것이 미국의 진짜 목표다. 뭐 첫 번째 시리즈인데, 중앙일보 일본판입니다. 1호판. 이 젊은 뭐 학자인 모양인데, 반도체 전쟁이란 책을 쓴 터프츠 대학의 크리스 밀러 교수라고 하는데, 아주 젊은 교수네요. 청년같이 생겼네요. 교수를 하면서 결국은 그렇죠. 그 미국의 전략은 목표는 중국 반도체 죽이기죠. 그게 그 반도체가 이제는 전쟁 물자가 됐으니까. 일본 차는 망하는가? 지금 세계 자동차 메이커의 거대한 변화의 본질 해가지고 KASE라는 새로운 그런 화두가 자동차 업계에 들어왔는데, 저도 이거 처음 들어봅니다. KASE 최대 포인트.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자동차는 IoT의 OT, 즉 인터넷과 연결되는 것, 그 뒤 거대한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이 속속 탄생한다. 현대차가 이거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 비즈니스는 현대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일본 그냥 매체입니다. 현대차가 요즘 우리 쓰는 용어로 선제적으로 이런 케이스에 발빠르게 참여해가지고 일본을 앞지르는 세계 최대 자동차 메이커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하나만 잘 돼도 그 관련 산업이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에 버팀목이 되고 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지금 로봇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관 모빌리티가 세계 리더가 되는 그런 한국이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강력히 희망합니다. WH가 화이트하우스냐 한국의 채권 원전 참여에 웬 딴지 걸지 라는 제목을 쓸 수밖에 없게 됐는데, 요게 이제 그 일본식으로 발음하면은 나 히라카나하고 가타카나를 맨날 헷갈려 가지고요. 만에 보즈도 그러면은 이게 이제 머니 포인 포스토 포스트 머니 포스트겠죠. 머니 포스트. 나 일본 사람들 그 한 일본 글자 때문에 영어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소니와 도시바의 명함, 국책기업은 상장 폐지로 분식결산에서 시작된 도시바의 변조. 오니시 야스유키라는 사람의 보도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이 도시바가 2006년에 약 6천억엔으로 매수한 미국의 원전 대기업인 웨스팅하우스의 핵심으로 하는 해외 원전 건설 사업이 거액의 적자를 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 그 아랍에미리트 그 원전 우리 수출한 거 성공하고 이번에 체코 공부를 해보는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딴지 걸었다고 해서 미국 정부도 좀 이렇게 그 제동을 걸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그 일본 거 아니냐? 아니면 다시 팔았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도시바 자체는 전쟁 전부터 도쿄 전력이나 일본 전신전화 NTT의 제조 부분에 가까운 국책 기업이었다. 도시바가 파산하면 국책이 틀린 게 된다. 그래서 도시바는 좀비 기업으로 연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현재 그 의료기기의 도시바 메디컬, 그 다음에 뭐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와 같은 장래성 있는 사업은 이미 다 팔아먹었고, 남은 것은 원전을 포함한 발전, 수도 관리, 사회 인프라 시스템,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스토리지, 기억장치 사업 등 그냥 보통 것만 수수한 것만 남았다. 재상장의 길은 험하고 사업을 한층 더 자풀이를 재촉당할 가능성이 높다. 자풀이가 뭐지? 자풀이가 일본 말을 우리말로 봤는데 우리말도 잘 쓰는 자풀이, 되풀이, 글쎄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니까, 그러면 미국이 그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거는 하지만은 주인이 그 일본 애들 아니야. 그러면은 그 왜 방해하냐? 체코 없고 우리 이제 한국형 원전으로 좀 수출하자. 뭔가 좀 빅딜을 이번 이 미국 방문 때 좀 윤 대통령이 해가지고 또 우리 원전 팔아 먹어야 또 국내 원전도 좀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조금 50분이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이 있다면은 1.5배속 또는 2배속을 보셨길 바라고, 필요하시면은 건너뛰기라도 해서 보셨기를 바라길 희망하면서, 그래도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50번 강의 기준으로 했을 때 10분 휴식, 50분 이전에 끝내는 게 아주 좋은 강의자라고 합니다만은, 뭐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길게 됐네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